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효력이 끝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지소미아 종료는 미한일 3국 공조가 약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역대 연합사령관들은 강력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12일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특히 미한일 3국이 함께한다면 동북아의 안정적 안보 제공에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지소미아가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변국에 보낼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근본 원칙은 한일 양국이 역사적 차이를 뒤로하고 영내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뒀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미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더 낼 능력이 있고 더 내야 한다는 미국 입장에 동의한다면서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 약 9,000명의 급여와 시설관리비 등은 분담금에서 나오고 이는 모두 한국 경제와 한국인에게 돌아가는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1회 역대 한미연합사령관 부사령관 포럼이 13일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역대 미군 사령관들은 강력한 미한 동맹과 철저한 군사 대비 태세를 강조하며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is doing,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to denuclearize. They continue testing ballistic missiles. They have not reduced their conventional capabilities. They continue to violat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도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미한 연합군은 즉각적인 전투 태세와 군사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티스 스카파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 분쟁 발생 시 세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면서 주한 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비용 측면보다 가치 측면에서 봐야 미한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14일 서울 합참청사에서 열리는 제44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합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이번 방한 기간 동안 한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 효력이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밀리 의장은 앞선 일본 방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보게 된다면서 한국의 협정 종료 결정 재검토를 요구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물밑으로 설득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북한이 정상 간 만남만을 고집하고 있어 비핵화 합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미국이 뉴욕 채널과 스웨덴 정부를 통해 북한의 협상 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실무회담 재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missing an opportunity to try to work out a modest step toward denuclearization when they have very flexible and friendly leaders in the U.S. and South Korea.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북한은 전략 수정 없이 연말까지 미국의 셈법을 바꾸라는 압박과 위협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실무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의 대화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doubt that the United States could show more flexibility, but according to what I have heard from the last talks in Stockholm, it was the United States that showed some flexibility and the North Koreans showed none.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미국 양측이 물밑 소통은 있지만 만남이나 실무회담 재개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택하겠다는 북한의 위협에도 미국이 대북 협상 기준을 낮춰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the U.S. shouldn't lower the bar on requirements for North Korea to comply with the resolutions until North Korea's behavior has changed. The pressure and the sanctions should remain in place because they're responses to actions by the North. 미국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은 북한이 자신들이 제시한 연말 시한을 넘겼다고 새해에 곧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핵무기를 실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타격해야 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으며 2017년의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엘리엇 엥겔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의 김정은은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라며 미국이 북한과 협상에 더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1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지도자 대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2번 만났지만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무기 제조 기술은 핵무기를 폐기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제조 능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김정은과의 만남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협상에서 핵무기 제조 능력 제한을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협상팀은 강경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 당국자들과 언론 등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 국면에 북한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만 해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최근 북한을 언급한 건 20여일 전인 지난달 21일, 보름 만에 처음 나온 북한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But I'll tell you what, if somebody else became president with that same mindset that they had, you'd right now be in a big war with Nor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에도 수차례 글을 올리는 트위터에도 지난 8월 이후 북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한 달간 약 20건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북한 언급은 단 2건뿐이었습니다. 인터뷰 때마다 북한 문제를 먼저 나서서 얘기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질문도 끊이지 않았던 몇 달 전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 외에 미 당국자나 미국의 주요 부처들이 북한을 언급하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의 경우 2017년과 2018년 각각 2,500건씩의 북한 관련 기사를 웹사이트에 게시했지만 올해 북한이 언급된 기사는 11월 12일 현재 1,270여 건에 불과합니다. 800에서 900여 건에 그쳤던 2015년과 2016년보단 많지만 최근 2년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밖에 워싱턴의 주요 민간단체들이 북한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횟수나 북한 관련 서적과 영상, 기고문 등의 숫자도 올해 들어 크게 줄었습니다.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의 검색어 분석 서비스 구글 트렌즈를 살펴보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인들에게 북한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때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북한은 2017년 구글에서 검색 횟수가 그 어느 때보다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발이 잦아든 2018년부터는 검색 빈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중앙본부가 제1동포 북송사업 60주년에 앞서 북한과 제1조선인 총연합회에 사죄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제1본 대한민국 민단은 13일 일본 도쿄에 있는 제1본 한국 YMCA에서 북송 60년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 뒤 발표한 결의문을 통해 북한 당국과 조총련의 지상 낙원이라는 허위 선전으로 추진된 북송 사업으로 일본인 처와 일본 국적 자제 등 93,339명의 제1동포가 북한에 보내졌다며 북한과 조총련은 북송이 허위의 북한 찬미에 기반한 폭거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즉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송 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협정에 따라 1959년 이후 조총련계 제1교포들이 북한에 돌아간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